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오늘 2차 전지 주가는 좀 다들 크게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리튬 상한가 같은 것은 결과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오늘 굉장히 특이한 뉴스들이 좀 연이어서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에 최근 호재가 많이 없었는데 2차 전지의 센티먼트를 좀 흔들어 줄 수 있는 그 뉴스들이 나와서 그 종합적으로 좀 스토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차 전지 공공의 적 중국, 우리의 최대 경쟁자죠. 사실 우리가 중국 때문에 캐즘도 사실 아니에요. 중국 전기차나 중국 배터리에 완전히 밀리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LFP도 그렇고 NCM 계열도 그렇고 중국은 당연히 우리가 못 먹지만 유럽에서 강력하게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국이 약간 갑자기 착한 척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우측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정한 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중국이 자국 태양광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의 일종인 증치세, 즉 부가가치세를 4월부터 폐지한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그렇고 태양광은 4월 1일부터 급히 폐지를 하는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9%에서 6%로 단계적으로 올해 낮춘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전면 폐지할 방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이런 보조금을 워낙 많이 살포를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뭔가 움직임이 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반덤핑, 반보조금의 무역 마찰 가능성, 이게 결국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유럽이랑 요즘에 크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밸류체인, 중국 밸류체인 전반에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에서 6%, 6%에서 0%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것들은 이야기했지만 이유 측은 뭐 이게 쭉쭉쭉 나와 있고 요게 나온 겁니다. 요건 좀 장 끝나고 나서 나온 건데 원래 사실 중국하고 EU는 지금 굉장히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 협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 왜 그러냐면 EU는 사실 독일차,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사실 그 자동차로 벌어먹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GDP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독일 같은 경우 완전히 GDP의 전체 3차, 4차까지 하면 30% 4차, 40% 이럴 정도로 국가적인 기간 제조 산업인데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포르쉐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완전히 아우디 그룹 뭐 다 폭스바겐 마찬가지로 그렇고 중국에서 완전히 3, 40% 역신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럽이 중국에다가 많이 빼먹었었죠. 사실 명품도 그렇고 이런 차 쪽도 그렇고 그동안에 그 많은 차량 그 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중국이 그 인구수가 너무나 많으니 그 수혜를 톡톡히 받았었는데 그것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 의존적으로 돼버렸죠. 그 향후 과거 한 5년 10년간은 완전히 이득을 받다가 그것들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50%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벤츠도 망하고 있고 BMW도 망하고 있고 완전히 독일 차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노다지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전기차로 전환이 너무나 빨리 되면서 침투율이 거의 50% 되면서 야, 이거 아니다. 아니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사실 역신장하면서 뭔가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파워가 이미 너무나 많이 세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는 이 상한제를 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중국의 전기차들이 미국, 유럽으로 침투되는 것 그것들을 상한을 둘 것 같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의 우리 유럽 차들이 많이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점유율까지도 계속 이제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이런 렌트카 같은 경우는 중국 애들이 다 지배했을 정도로 실제로 많이 침투가 굉장히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 저반에는 완전히 얘네들은 CATL의 배터리를 기반으로 완전히 배터리조차도 아무 자립을 못하고 노스볼트, ASEC 다 망하고 다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배터리조차도 완전히 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까지도 역내 생산법을 피해서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 이거 유럽의 경쟁률이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 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이익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역 적자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답지 않게. 그래서 그런 움직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들도 좀 타결은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중국이 꼼꼼하지 않았었던,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었던, 완전 망부석 같았던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 왜 그러는 척을 하는 걸까? 분명히 척입니다. 사실 해묵은 문제였다.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을 강제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죠.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효과적으로 발휘를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산속에 차를 버린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런 보조금을 쏟아줬습니다, 전기차에다. 그래서 전기차 등록했다라고, 신차 등록을 했다라고 하고 버리고 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까지 있었어요. 우주 거의 몇백 개의 그냥 신생 전기차가 생길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많아져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소화를 못할 정도로 캐파가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속도 경쟁을, 속도를 좀 줄여서 이제 좀 더 큰 기업들, 이미 어느 정도 산업이 육성이 됐기 때문에 완전 세계 탑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소화, 내부적으로 건전한 퇴출을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기술 수출도 이런 양극재 수출이나 배터리 CATL 수출이나 NCM 계열의 수출도 자제할 정도로 뭔가 움직임들은 좀 반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과대 경쟁하지 말자. 우리가 AI, 로봇, 전기차 모든 것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는데 여기에 투자된 것은 문제다. 이 국가적으로 너무나 이쪽에 80% 이상이 뭐 다른 뭐 에너지, 화학 쪽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뭐 반도체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진핑이 형님이 이쪽에 너무 올인한 것은 문제다라고 해서 국가 성별로 규제도, 이제 경쟁도 이제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중국의 전기체 문제까지도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뻗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 그나마 속도가 천천히 건전한 퇴출이 되는데 유럽도 날로 쇠약해지고 있다. 지금 결사항전으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럽 같지 않게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의 점유율을 배터리 점유율을 3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원래 40%에서 지금 막 계속 떨어지고 35%, 33%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상산법도 이래서 만드는 겁니다. 유럽이 다 너무나 중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가격도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4만에서 저점에서 6만까지 올라간 것도 CATL 리튬 광산 이런 공급에서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는 이런 ESS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에서 뭔가 더 쬐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결국은 중국에서 움직임들이 약간 확실히 내부적으로 경쟁 제한의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분리막 협의든 뭐 LFP 가격을 올린다든지 공산당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 모든 것이 다 보조금. 야, 니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니네 적당히 해야지. 관세도 올렸잖아요. 유럽에서 뭐 이런 그 BYD 같은 애들은 30 몇 프로, 심지어 테슬라한테도 10 몇 프로 매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틴 겁니다. 그런 거는 엄청나게 보조금을 살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30 몇 프로씩 그 상하이 자동차 뭐 40% 50% 때려 받아도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정도 수준으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더 완전히 공산당에서 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컴플레인 받는 게, 야, 니네 보조금 좀 적당히 해. 이거 뭐 우리가 너네들한테 관세해도 너네들 할 말 없는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거는 조금 관세까지 내면 우리가 좀 싫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설마 우리나라 IRA 한다는데, 이거 우리나라 직접적인 이런 자원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결론, 미국은 뭐 분명하고 유럽도 같이 막아줘야 된다. 당장의 우리 경쟁력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가격 차이보다는 조금 줄일 수 있다. 이제 중국이 너무나 가격으로 때려 붙어서 우리나라 상대도 심지어 삼원계도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 CATL의 대부분이 삼원계입니다. 의외로 저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가격 차이 같은 경우는 줄일 수가 조금은 여지는 있다. 근데 단기적 크게 뭐 워낙 얘네들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러고 이 정도 갖고는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센티먼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 더 세게 하면 유럽도 강경하게 하고 있는데 더 세게 해주길 바란다. CRAMA도 그렇고 중국의 속도를 조금 늦춰줄 수는 있다. 그만큼 중국의 굴기가 무섭기는 하다.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막아줘야 된다. 왜냐? 자기네들이 아니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우리가 많이 응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고 이런 실제 업계의 의견들은 좀 다 각기 다르긴 합니다. 싸게 팔던 중국산 마법이 사라진다. 한국 기업이 왜 환호했냐? 과잉 공급 문제도 해결 기대된다. 중국 LFP 배터리에 밀리고 있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희소식이다. 3원계로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LFP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LFP 수출 물량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중국의 LFP하고 가격 격차도 좀 줄을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미국의 LFP ESS를 공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대 가격으로 붙으면은 안 되는데 관세 때문에 지금 그나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뭐 5, 6%라도 좀 더 힘들어하면 우리가 좀 더 비빌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중국 회사들이 사라져 공급량이 줄어드는 사이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살아나는 상황이 오면 기회가 생길 것. 점점 더 어쨌든 공정 경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만 못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 센티먼트뿐만 아니라 리튬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수출 선행을 유발해서 탄산 리튬 가격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하니까 야 우리가 지금 빨리 이거 환급 되길 때 더 투입을 해서 빨리 다 생산하고 수출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급등 시그널이 있긴 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이런 이한 효과도 있긴 있겠지만, 그리고 수출 제한도 그죠. 인도의 수출 제한, 기술 수출도 중국에서 하고 어쨌든 뭔가 스탠스가 공정 경쟁과 이런 내부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이제 1등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현열 연구원이 오늘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계속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내권화의 일환이다. 안티 인볼루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지배적인 산업의 개편의 목적 더불어 여기 나와 있네요. 유럽과의 무역 경쟁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가 된 것도 있는 거죠. 이 미국은 어차피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가격의 합리적 회복과 저가 과잉 친의 손해예요. 지금 유럽의 관세 때리면 자기네들 손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정당한 경쟁을 해도 이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겠죠. 정부 재정 부담 완화에 근거한 정책 이제 완성됐으니까 다 이게 일관성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뷰는 한국 산업 영향에 제한적이다. 이것도 이 중국과의 경쟁을 회피하는 미국 중심과의 사업 구조를 구축했으며 우리 얘기예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 축소를 감안해도 중국 수출 제품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이미 유럽에도 3, 40% 관세 때려도 압도적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반대권 강화에 따라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 원소재 가격에 따른 긍정적 재고 효과. 뭐냐? 이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 리튬가 오늘 상한가 쳐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극재 회사들한테 특히 좋다. 그래서 오늘도 양극재 회사들이 특히 효과가 좋았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양극재 출하량을 보게 되면 25년도에 특히 출하량의 LNF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LG화학 그렇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포스코프챔 이게 지금 4분기에 3분기, 4분기에 특히 이런 유럽에 말고 그죠? 유럽은 뭐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유럽 말고 지금 미국에서 GM하고 포드의 밸류체인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거는 당분간 이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에코프로비엠은 CATL 거를 무조건 수주를 해야 되고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수주나 ESS를 더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반 상승을 해줘야 우리 섹터도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좀 긍정적으로 항상 결국 저도 보니까 섹터를 이길 수 없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요것처럼 센티먼트에도 큰 도움이 됐었던 부분은 확실한 거고 중기적으로 이런 유럽에서 이런 중국과의 가격 격차 부분, 그다음에 원자재 상승 부분에서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악재만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잘 막아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거는 멤버십 먼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